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공명정대한 의원 뒷마당에는 아직 밤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돌담 아래 놓인 약탕기에서는 약재 향이 천천히 피어올랐고 그 향은 마당 끝 감나무 가지에 맺힌 물방울처럼 무겁고 진하게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공주아는 두 손에 머그잔을 쥔 채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또렷했다. 어제 태양그룹 디자인실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박준혁이 흘린 자료 유출 의혹, 회의실에서 대놓고 던진 비아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양현빈의 짧은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은 나가지 마요. 그 말은 부탁 같기도 했고 경고 같기도 했다. 공주아는 머그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누가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는 종류가 아니었다. 한의원 아침 접수 확인도 해야 하고 태양그룹에 제출할 수정 시한도 마감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황보혜수가 따로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다. 박준혁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오전에 잠깐 봐요.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성미였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흐트러짐 없는 잠옷차림,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하루를 다 계획해 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공주아는 몸을 돌렸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다. 한성민은 잠시 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마당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밤샜니? 조금 잔 사람 얼굴은 아니네. 엄마도 별로 안 주무셨잖아. 한성민은 대답 대신 공주아가 들고 있던 머그잔을 한번 내려다봤다. 따뜻한 생강차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태양그룹 안 가면 안 되니. 공주아는 순간 웃음이 날 뻔했다. 어제 양현빈이 한 말을 거의 똑같이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다만 어머니의 말에는 다른 종류의 결이 섞여 있었다. 걱정이라기보다 통제, 보호라기보다 차단에 가까운 결. 왜요? 왜냐고 묻는 게 먼저가 아니야. 요즘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 회사에서 말이 나오고 집 앞에 기자까지 어슬렁거렸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숨을 고를 때야. 숨 고르다 숨 막히는 건 더 싫어요. 또 그 말투네. 또 그 표정이네요. 짧은 정적이 마당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약탕기에서 끓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한성민은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지만 곧 표정을 눌렀다. 주아야, 너 지금 감정으로 버티는 거 알아. 그런데 상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양동익, 박준혁, 차세리, 그 사람들 다 계산으로 움직여.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 다친다. 엄마가 왜 그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요. 한성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공주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어머니는 양동익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지나치게 빨리 화제를 돌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차분해졌다. 오래 묻어둔 상처가 아직도 땅속에서 열을 내는 것처럼. 태양그룹 관련해서 말했을 뿐이야. 아니요. 그건 그냥 회사 문제 얘기할 때 나오는 톤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할 시간 아니야. 맞아요.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근데 그 나중이는 언제 와요? 한성민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며 짧게 말했다. 아침 먹고 나가. 빈속으로 나가지 말고.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공주아는 머그잔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삼켰다. 말싸움에서 이긴 기분은커녕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아침 식탁에서는 공정한이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된장국 뚜껑을 열며 맛을 보라고 권하고 공우재에게는 재수생이 아침부터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집중력 도망간다고 타박하면서도 밥 한 숟갈 더 얹어줬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집이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 놓인 의자 다리들 사이로 긴장이 모래처럼 쌓여 있었다. 주아야, 오늘 회사 가기 전에 한의원 잠깐 들릴 거지? 응. 접수표만 확인하고 바로 나가려고. 좋지. 내가 한번 hul어주면 이상하게 오전이 덜 꼬여. 아빠, 그건 아빠가 꼼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표정이 달라져. 우리 집 큰딸한테는 약효 말고 다른 효능도 있는 거야.
공정 안에 너스레의 공우재가 피식 웃었다. 그러다 휴대폰 화면을 슬쩍 가리며 말했다. 누나 근데 진짜 조심해.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 올라왔어. 누나가 태양그룹 프로젝트 도면 빼돌렸다는 식으로.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한성미의 손이었다. 공정한이 곧장 얼굴을 굳혔다. 뭐라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익명 계정이 캡처 몇 장 올린 건데 댓글이 좀 붙었어. 누가 봐도 짜깁기 같긴 한데. 공주아는 휴대폰을 내밀라는 말 대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박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부 문서 접근 기록을 조작하거나 회의 중 일부 발언만 잘라 퍼뜨리는 수법은 그의 전매 특허에 가까웠다. 나 보여줘. 공우재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익명 계정이 올린 게시글이 떠 있었다. 태양그룹 신진 디자이너 원수 집안 백이용의 내부 자료 유출. 제목부터 노골적이었다. 캡처 이미지 속 메신저 화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마치 공주아가 외부인물에게 자료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외부인물로 지목된 상대의 이니셜이 YHB로 표기돼 있다는 점이었다. 양현빈을 정조준한 프레임이었다. 공정한이 테이블을 탁 짚었다. 이건 고소감이지. 누가 이런 짓을. 한성미가 낮게 끊었다. 감정적으로 나서면 더 말려들어.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딸 이름이 저렇게 올라왔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니야. 순서대로 하자는 거지. 공주아는 화면을 다시 한번 훑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화보다 먼저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누가 왜 어느 타이밍에 이걸 터뜨렸는지 계산이 보였다. 오늘 오전 황보혜수가 만나자고 한 이유도 분명해졌다. 엄마 말 맞아요.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 회사 가서 공식 로그 확인하고 혜수 부사장님이랑 상의하고 필요하면 법무팀 붙일 거예요. 양현빈이랑도 상의하니. 한성미의 질문은 담백했지만 칼날처럼 얇았다. 공주아는 그 질문의 진짜 주어가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프로젝트 총괄이사니까요. 그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어. 왜요? 원수 집안 아들이라서? 공정한이 급히 개입했다. 둘 다 밥 먹을 때는 밥 얘기만 하자. 된장국 식는다. 하지만 이미 식탁의 온도는 내려갈 만큼 내려간 뒤였다. 공주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의원 먼저 들르고 회사 갈게요. 아빠 접수표는 내가 볼게요. 공명정대한 의원에는 이른 시간부터 환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릎을 붙잡고 들어오는 동네 어르신,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배달기사, 시험기간인지 눈 미치행한 고등학생까지. 공주아는 접수대에서 오진아와 함께 예약표를 정리하며 잠시 현실 감각을 되찾았다. 종이 넘기는 소리, 체온계 삑 소리, 한약 포장 비닐 소리. 사람 사는 소리들은 늘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었다. 오진아는 접수표를 정리하다 말고 목소리를 낮췄다. 아가씨, 아침부터 한의원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어요. 검은색 세단인데 창문도 안 내리고. 기자일 수도 있겠네요. 기자면 그래도 사진기라도 보일 텐데 느낌이 좀 달라요.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공주아는 고개를 돌려 유리문 너머를 봤다. 말 그대로 검은 세단이 도로 맞은편에 서 있었다. 번호판 일부가 가려져 있어 식별도 쉽지 않았다. 그녀가 시선을 오래 두자 차는 슬그머니 출발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일단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조심할게요. 그때 안쪽 진료실에서 공대한이 불쑥 나왔다. 소매를 걷은 채 혈압계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은 평소처럼 푸근했다. 누가 조심해? 무슨 일 있어? 삼촌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차가 잠깐 있었대요. 그런 말이 제일 위험해. 별일 아니라고 넘긴 게 나중에 제일 큰일 되더라. 공대한은 혈압계를 오진아에게 넘기고 공주아 쪽으로 다가왔다. 오늘 회사 갈 때 내가 데려다 줄까? 삼촌 재활치료 예약 꽉 찼잖아요. 환자분들보다 우리 조카가 먼저지. 오진아가 옆에서 씩 웃으며 거들었다. 원장님 동생 맞네. 말은 툴툴거려도 애정이 줄줄. 공대한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의원 뒷문 쪽을 힐끗 봤다. 그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양동숙이었다. 한의원 실장으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핑계를 만들어 자주 드나들었다. 환자 소개를 해주러 왔다거나 근처 볼 일이 있었다거나 약주차가 생각났다거나. 하지만 공주아와 오진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직업적 협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양동숙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아침에 끓인 대추차 좀 가져왔어요. 밤새운 사람들 있으면 마시라고. 공대한이 봉투를 받아들며 어쩐지 목소리를 낮췄다. 이렇게 자주 오면 누가 보면 오해해. 오해할 만한 일을 안 하면 되죠. 그 말은 또 그렇게. 양동숙은 대답 대신 공주아 쪽을 향해 웃었다. 그러다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다. 주아야, 오늘 태양그룹 들어갈 때 혼자 다니지 마. 아침에 우리 쪽에도 이상한 전화가 왔어. 누가 익명으로 내가 양현빈 이사 이용해서 양쪽 집안 흔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공주아는 속으로 짧게 혀를 찼다. 박준혁이 생각보다 판을 크게 깔고 있었다.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을 동시에 긁어 갈등을 키운 다음 그 혼란 속에서 프로젝트 권한을 가져가려는 그림이 보였다. 고모 아니. 동숙 이모, 누가 그런 전화했는지 번호 남았어요?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그런데 목소리 톤이 이상하게 익숙했어. 일부러 눌러서 말하는 느낌. 공대한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흔드는 거네.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박준혁. 하지만 그 뒤에 차세리가 붙었을 가능성도 컸다. 차세리는 직접 손을 더럽히기보다 누군가의 손에 장갑을 끼워 움직이게 하는데 능했다. 1시간 뒤 공주아는 태양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결국 공대한이 고집을 부려 차로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공대한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풀지 않은 채 말했다. 주아야, 내가 강한 건 알아. 근데 강한 사람이 늘 먼저 맞아.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는 것도 배우자. 공주아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오늘은 좀 기대볼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긴장감이 피부에 와닿았다. 로비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공손했지만 눈빛이 분주했고 디자인실로 올라가는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대화를 끊는 장면이 두어 번 반복됐다. 이미 소문은 층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회의실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은 황보혜수였다. 늘처럼 흐트러짐 없는 수트 차림, 손에는 태블릿과 인쇄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공주아가 들어오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상황 안 좋습니다. 새벽부터 커뮤니티 소셜, 기자 제보 메일까지 한 번에 뿌렸어요. 누군가 회사 내부 동선과 문서명까지 알고 움직인 겁니다. 박준혁 팀장 쪽이죠. 거의 확실해요. 다만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교해요. 누가 판을 설계한 냄새가 납니다. 차세리 상무. 황보혜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공주아를 봤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증거죠. 공주아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양현빈이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급하게 올라온 티가 났다. 그의 손에는 보안팀 출력물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다. 로그 확보했습니다. 황보혜수가 고개를 들었다. 결과는 양현빈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공주아 씨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 중 문제 삼을 만한 시간대가 3건 있는데 모두 사내망 IP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VPN 우회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계정을 복제했거나 토큰을 탈취했어요. 공주아가 이를 악물었다. 계정 접근 권한은 박준혁 팀이 같이 보는 협업 폴더였죠. 맞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시간대에 박준혁 팀장 개인 단말기에서 보안 예외 승인 요청이 한 번 올라갔다는 겁니다. 황보혜수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냉소가 섞여 있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발목 걸렸네요. 양현빈은 공주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젯밤과 달리 그의 눈은 훨씬 단단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설게요. 당신은 문서 정리하고 작업 히스토리만 깔끔하게 묶어요. 공주아는 반사적으로 반박하려다 멈췄다. 지금 그 말은 지시가 아니라 보호와 전략의 결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맞는 말이었다. 좋아요. 대신 저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라는 뜻 아닙니다. 알아요. 짧은 눈맞춤 뒤 황보혜수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 두드렸다.
감상은 나중에 하고 11시에 긴급 임원 보고 들어갑니다. 박준혁도 부를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사실관계부터 꺾어야 해요. 다만 조심하세요. 저쪽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11시 회의는 전쟁터였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있고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문제의 캡처와 보안 로그가 나란히 띄어졌다. 박준혁은 처음부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나왔다. 차세리는 한 발 떨어져 앉아 관찰자처럼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공주아가 보기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계산 중인 사람의 눈이었다. 황보혜수가 먼저 상황을 정리했다. 유출 의혹 게시물의 확산 경로, 사내 반응, 대외 리스크를 짧고 날카롭게 짚은 뒤 양현빈에게 로그 설명을 넘겼다. 양현빈은 감정을 최대한 눌러 객관적으로 말했다. 계정 접속 IP, VPN 흔적, 보안 예외 승인 요청, 협업 폴더 접근 권한 구조까지. 말이 끝날수록 회의실 공기는 박준혁 쪽으로 기울었다. 박준혁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보안 예외 승인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유출을 꾸몄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정 관리가 허술했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공주아는 조용히 자료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화자가 없어도 누가 말하는지 모두 아는 순간이었다. 계정 관리 책임 얘기하시기 전에 제 단말기 원격 로그인 시도 기록을 보세요. 3번 다 제가 회의 중이거나 사내 촬영 현장에 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팀장님이 제가 있는 자리 근처를 비운 CCTV 동선이 겹쳐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박준혁의 입꼬리가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모르시면 더 큰일이고 아시면 더 나쁘죠. 차세리가 그때 처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다들 감정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안은 법무와 감사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서로 범인 취급해봤자 회사 이미지에 좋을 게 없어요. 황보혜수가 바로 받아쳤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실 통보했고 법무도 대기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단말기 포렌식 들어갑니다. 차세리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다. 공주아는 그 순간 확신했다. 차세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는 물을 엎지른 듯 소란스러웠다. 박준혁은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자리를 급히 떴고 차세리는 누군가와 눈짓을 주고받은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양현빈은 공주아와 황보혜수를 보안실 쪽 회의실로 다시 불렀다. 문이 닫히자 황보혜수가 먼저 말했다. 저 사람들 오늘 안에 한 번 더 칠 거예요. 첫 수가 막혔으니 더 센 걸 가져오겠죠. 공주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보다가 화면을 뒤집었다. 계속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다. 기자, 동료, 모르는 번호,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 온 대학 동기까지.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익명 메시지 하나였다. 내 엄마와 양동익의 과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손끝이 순간 차가워졌다. 양현빈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공주아는 망설이다 휴대폰을 내밀었다. 양현빈이 메시지를 읽는 동안 황보혜수도 옆에서 확인했다. 황보혜수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이건 회사 이슈를 넘어섰네요. 양현빈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또 그 말이네요. 이번엔 부탁 아닙니다. 공주아는 순간 웃음이 났다. 긴장 한가운데서도 그 단호함이 웃을 만큼 진심이라서. 그러나 웃음은 곧 사라졌다. 우리 엄마 얘기까지 건드리면 이건 단순한 스캔들 조작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집안하고 양씨 집안 오래된 일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황보혜수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선의 어르신을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를요? 네. 오래된 일의 실마리를 아는 유일인물이라면서요. 상대가 과거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과거를 알아야 막습니다. 그날 저녁, 공주아는 결국 양현빈과 함께 나선혜가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한성미에게는 늦게 들어간다고만 남겼다. 사실대로 말하면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잠글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도심의 불빛이 창밖으로 길게 늘어졌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화났죠. 운전대를 잡은 양현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누구한테요? 다요. 박준혁, 차세리, 익명 메시지 보낸 사람 나까지. 공주아는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다. 마지막이 제일 억울하네요. 어제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한 거. 네, 미안합니다. 설명 없이 말했어요. 공주아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가지 말라는 말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날 위해 겁내는 순간마다 내가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양현빈은 잠시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버릇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나도 그래요. 차 안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고백 같기도 항복 같기도 한 말이 서로 사이에 놓였다. 누구도 더 밀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다. 나선혜의 별채는 본체 뒤편 작은 정원 너머에 있었다. 오래된 나무문을 열자 은은한 쑥 향과 함께 낡은 나무 바닥 냄새가 났다. 나선혜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다과상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나이 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시간을 오래 본 사람의 눈이었다. 둘이 같이 왔네. 공주아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손을 모았다.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그 표정 보니까 가벼운 질문은 아니구나. 양현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실례를 무릅쓰고 같이 왔습니다. 나선혜는 한동안 양현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진 속 얼굴 일부가 지금 눈앞 사람의 표정과 겹쳐 보이는 것처럼. 내 아버지 젊을 때 눈매가 있네. 양현빈의 표정이 굳었다. 공주아도 숨을 죽였다. 나선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물어봐라. 다만 듣고 나서 전처럼 살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공주아는 익명 메시지를 보여주고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까지 짧게 설명했다. 나선혜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성미와 양동익은 젊었을 때 같은 병원 인턴이었다. 서로 좋아했지.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둘 다 인생을 같이 갈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시절엔 사랑보다 집안이 더 컸다. 양선출 어르신은 집안을 키우려 했고 한성미 아버지는 반대했고 그 틈에서 온갖 말이 돌았지. 공주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듣고 싶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현실의 목소리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양동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한성미는 배신당했다고 믿었어. 그런데 나중에 안 거다. 사라진 게 아니라 끌려간 거라는 걸. 양선출 어르신과 주변 사람들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떼어놓았지. 양현빈이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제대로 안 했을 거다.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리고 한성미도 자기 상처를 남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주아의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차갑고 단단한 얼굴 뒤에 이런 오래된 균열이 있었다는 걸 머리로는 짐작했어도 이렇게 선명하게 듣는 건 처음이었다. 그럼 우리 아빠랑 엄마는? 공정아는 나중에 만난 사람이다. 처음엔 한성미 상처를 다 감싸 안을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 바보 같아 보여도 사람 살리는데 진심인 사람이다. 한성미를 기다렸고 결국 결혼했지. 나선혜는 여기까지 말하고 숨을 고르더니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양동익이 돌아온 뒤에도 오해는 안 풀렸다. 누가 의도적으로 편지와 기록을 바꿔치기 했거든. 한성미가 보낸 편지는 양동익에게 안 갔고 양동익이 보낸 해명도 한성미에게 안 갔다. 대신 서로를 더 상처 입히는 말만 전해줬지. 공주아와 양현빈은 거의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차세리? 아니면 그 윗세대의 누군가? 나선혜는 그 생각을 읽은 듯 고개를 저었다. 차세리는 그때 아직 판박기였다. 진짜 문제는 병원과 한의원 경쟁으로 엮인 사람들, 그리고 정치 욕심 있는 어른들이었다. 누가 누구를 직접 찔렀는지까지는 나도 다 몰라. 다만 분명한 건 그 오해를 누군가는 이익으로 만들었다는 거다. 공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엄마는 이걸 다 알고도 지금까지. 다 알진 못했을 거다. 조각만 알고 살았겠지. 그리고 조각만으로도 사람은 평생을 버틴다. 별채 바깥에서 바람이 문풍지를 스쳤다. 마치 오래 묵은 서랍이 겨우 열리는 소리 같았다. 그때 공주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황보혜수였다. 공주아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에요? 할머니 댁이요. 무슨 일 났어요? 박준혁 팀장 단말기 포렌식 들어가기 직전에 장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실 직원 하나가 누군가에게 맞고 병원 갔습니다. 공주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양현빈도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차세리가 방금 긴급 기자 브리핑 제안했어요. 회사 내부 갈등 아니라 경영권 흔들기 시도라고 프레임 바꾸려는 것 같아요. 공주아가 이를 악물자 나선혜가 조용히 말했다. 갔다 와라. 오늘 밤은 오래 갈 거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양현빈은 곧장 몇 통의 전화를 돌렸다. 보안팀, 법무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외부 포렌식 업체까지. 공주아는 옆에서 메시지를 정리하며 황보혜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송했다. 밤거리의 불빛은 아까와 달리 칼날처럼 날카롭게 보였다. 태양그룹 본사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자들이 로비 바깥에 모여 있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몰라도 내부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는 속도만큼은 기가 막혔다. 황보혜수는 지하 출입구로 둘을 들였다. 좋아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했다. 차세리 브리핑 전에 우리가 선제 대응할지 아니면 감사 결과 일부라도 확보될 때까지 버틸지. 양현빈이 바로 답했다. 선제 대응. 지금 침묵하면 인정으로 읽힙니다. 공주아는 황보혜수와 양현빈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나가겠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그녀를 봤다. 안 됩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공주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제가 빠지면 더 이상해져요. 다만 감정적 대응은 안 할게요. 사실관계만 말하고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선긋겠습니다. 황보혜수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질문은 제한합니다. 개인사 질문 나오면 내가 끊을게요. 그 밤 태양그룹 소회의실은 임시 브리핑룸이 되었다.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기자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플래시가 짧게 튀었다. 황보혜수가 먼저 나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유출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감사 및 법무 검토가 진행 중이고 특정 임직원에 대한 온라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공주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 몇 초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다. 하지만 정면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구분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자극적인 제목을 찾고 있고 누군가는 사실을 확인하려 애쓰고 있으며 누군가는 누가 이기는지 구경하러 온 눈빛이었다. 그런 눈빛들 속에서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태양그룹 프로젝트 관련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에 퍼진 자료 일부는 조작 또는 편집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양현빈 이사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이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익명 제보에 따르면 과거 부모 세대의 문제를 알고 접근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주아의 목 안쪽이 잠시 타들어갔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추측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조작된 정보 유포와 보안 위반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나식은 목소리가 들렸다. 차세리였다. 그녀는 기자들 뒤편에 서서 마치 우연히 들른 사람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회사 이미지가 이렇게 훼손된 상황에서 실무자가 계속 프로젝트를 맡는 게 맞을까요? 순간 브리핑룸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보혜수가 곧장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공주아가 먼저 차세리를 바라봤다. 정면 승부였다. 차세리는 늘 사람들을 우아하게 밀어붙였다. 웃으면서 벼랑 끝으로 보내는 타입. 공주아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 판단은 근거로 하셔야죠, 상무님. 조작된 게시물과 익명 제보가 근거라면 그건 경영 판단이 아니라 여론 편승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차세리의 미소가 아주 조금 얇아졌다. 당돌하네요. 당돌한 게 아니라 업무 얘기입니다. 황보혜수가 그 틈에 끼어들어 브리핑 종료를 선언했고 보안팀이 동선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었다. 차세리가 의도한 불안한 실무자 프레임 대신
오히려 정면 대응하는 당사자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양현빈은 공주아를 별도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방금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공주아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밀릴 것 같아서. 잘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공주아는 잠깐 그를 올려다봤다. 양현빈의 얼굴에도 피곤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았다. 누군가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현빈 씨.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양현빈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네. 오늘 끝나면 우리 둘 얘기도 좀 해요. 회사 말고 집안 말고. 양현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꼭 그 약속이 성사되기까지는 또 하나의 폭풍을 지나야 했다. 자정 무렵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연락이 왔다. 누군가 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뿌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배신자의 집이라는 글자와 함께 공주아의 이름 일부를 비틀어 조롱하는 낙서가 남아있었다. 오진아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공정아는 이미 밖으로 뛰어나가 범인을 쫓다 넘어졌다고 했다. 공주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양현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차키를 집었다. 차 안에서 공주아는 계속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다. 겨우 통화가 닿았을 때는 한성미가 받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빠 괜찮아. 무릎만 살짝 까졌어. 경찰 왔고 CCTV 확인 중이야. 엄마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와. 대신 혼자 오지 마. 공주아는 잠깐 말을 잃었다. 한성미가 먼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한의원 앞은 경찰차 불빛으로 붉고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 벽의 낙서는 이미 물을 뿌려 지우는 중이었지만 흔적은 남아있었다. 공정아는 의자에 앉아 무릎에 붕대를 감은 채 경찰 진술을 마치고 있었다. 공우재는 분노에 찬 얼굴로 휴대폰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고 오진아는 걸레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공주아가 뛰어들어오자 공정아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아직 현역이야. 2걸음 더 갔으면 잡았어. 아빠 왜 뛰었어요? 우리 집 벽에 저딴 걸 써놓고 도망가는데 가만 있냐. 한성민은 한쪽에서 경찰과 짧게 대화하고 돌아오다가 양현빈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아주 긴 정적이 흘렀다. 서로에게서 누구의 과거를 보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공주아는 그 사이에 서서 숨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한성미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허락했어? 허락받고 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지금 누가 우리 집에까지 손대고 있는데? 공정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무릎 때문에 다시 앉았다. 뭐 들었는데? 공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엄마랑 양동익 원장님 과거 얘기. 편지 바꿔치기 당한 거. 서로 오해하게 된 거. 공우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오진아도 손을 멈췄다. 한의원 앞 공기 전체가 귀를 세운 듯 고요해졌다. 한성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많이 달라져요. 엄마가 왜 그렇게 양씨 집안 얘기만 나오면 그 집안 얘기하지 마. 엄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한성미의 목소리가 밤거리를 갈랐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가 마치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 놀란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더 무서운 침착함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시절 얘기를 입에 올릴수록 내가 다시 그때로 끌려가는 기분이야. 너희 아빠 만나고 너희 키우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오래된 상처를 들춰서 지금 너를 공격하는데 쓰고 있어. 내가 화내는 건 과거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똑같이 다칠까봐 그래. 공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성미가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걸 처음 들었다. 보호의 얼굴이 통제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뒤에 숨어있던 공포까지 함께. 그때 양현빈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미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뭘? 이번 일 단순한 온라인 비방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모 세대 과거를 캐내고 회사 이슈와 섞어 판을 키우고 있어요. 제 아버지 쪽에도 익명 제보가 들어갔고 양동숙 고모님께도 전화가 갔습니다. 더 미루면 양쪽 집안이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 틈에서 진짜 움직이는 사람이 이득 봅니다. 공정한이 양현빈을 오래 바라봤다. 원수 집안 아들, 딸의 마음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자기 집 앞에서 분명한 말로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 여러 얼굴이 겹쳐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양현빈은 망설이지 않았다. 양쪽 집안 어른들이 한번 같은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감정 싸움하자는 뜻 아닙니다. 사실을 맞춰봐야 합니다. 누가 과거의 틈을 이용하는지 찾으려면 공우제가 혀를 찼다. 그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랑 양동익 원장님이 한자리에서 오진아가 중얼거렸다. 폭죽 공장에 라이터 들고 들어가는 소리인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입을 열었다. 한성미였다. 장소는 내가 정해. 모두가 그녀를 봤다. 한성미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다. 공명정대한 의원 별채. 내일 밤. 양동익, 양동숙, 양선출 어르신까지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대신 조건이 있어. 뭡니까? 과거를 소비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들이지 마. 녹음, 촬영, 기자 다 금지. 그리고 차셀이 이름이 끼어들면 그 자리 바로 끝내. 양현빈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공주아와 양현빈은 한의원 뒷마당에 잠시 단둘이 섰다. 경찰차는 돌아가고 벽의 낙서는 거의 지워졌지만 물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약탕기 불은 꺼졌고 대신 찬 공기만 마당에 가득했다. 공주아가 먼저 말했다. 오늘 약속한 얘기 결국 또 못했네요. 양현빈은 물자국이 남은 벽을 바라보다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당신 편이라고. 공주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가 뜨겁고도 서늘해졌다. 오래 기다린 말인데 막상 듣고 나니 기쁜 것보다 무서움이 먼저 올라왔다. 편이 생기면 잃을 것도 생기니까. 현빈 씨. 네. 나중에 혹시 정말 양쪽 집안이 다 반대하고 회사에서도 우리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양현빈은 그녀가 끝까지 말하게 두지 않았다. 그때 가서 계산합시다. 지금은 안 흔들리는 게 먼저예요. 공주아가 피식 웃었다. 진짜 계산으로 움직이네요. 누가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라면서요. 짧은 웃음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다. 기묘하게도 그 웃음 덕분에 둘은 다음 날을 버틸 힘을 조금 얻었다. 다음 날 저녁, 공명정대한 의원 별채에는 오래된 감정과 새로 생긴 경계가 한꺼번에 모였다. 양동익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늘 자신감으로 둘러싸인 사람답게 당당한 걸음이었지만 눈 밑 그늘은 감추지 못했다. 양동숙은 형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고 양선출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들어오면서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런 자리에 내가 왜 와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군. 별채 안쪽에 먼저 와 있던 한성미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오랜 시간 눌러둔 화산의 입구가 다시 열린 듯했다. 공정아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 공대하는 문과 근처를 지키며 상황을 살폈다. 공주아와 양현빈, 공우제, 양은빈까지 뒷줄에 앉았다. 젊은 세대가 증인이 된 자리였다. 처음 몇 분은 누구도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찻잔 놓는 소리, 숨 고르는 소리, 나무 바닥 삐걱이는 소리만 오갔다. 결국 한성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감상 나누려고 만든 자리 아닙니다. 누가 과거를 들춰 지금 아이들 공격하는지 확인하려고 만든 자리예요. 양동익이 낮게 웃었다. 여전히 직선적이군. 그 말투도 여전하네. 핵심 피하고 사람 흔드는. 공정한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둘 다. 오늘은 예전 싸움 재현하는 날 아니야. 양선출이 코웃음을 쳤다. 재현이라. 애초에 싸움이었나? 젊은 것들 감정 노름이었지. 그 말이 떨어지자 양현빈의 표정이 굳었고 공주아도 손을 꽉 쥐었다. 한성미가 양선출 쪽을 똑바로 바라봤다.
감정 노름이었으면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겠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이와 권위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말 앞에서 양선출도 잠시 입을 다물었다. 양현빈이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익명 제보 타임라인, 온라인 게시물 확산 계정 연결, 한의원, 벽, 낙서 사건 전후 CCTV 흐름, 그리고 박준혁 팀장과 차세리 측 인물들의 접촉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 직접 증거는 아직 아니었지만 퍼즐 조각들은 같은 그림을 향하고 있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회사 내부 정보와 양쪽 집안 과거를 동시에 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공주와 씨와 저를 흔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 집안이 서로 다시 충돌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양동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솔직히 말해. 예전 일 관련 자료 아직도 누가 갖고 있는지 짐작가는 사람 없어? 양동익은 턱을 만지며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병원 시절 기록은 대부분 정리됐어. 그런데 뭐. 당시 재단 쪽 행정 담당 중에 정치권 줄 타던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장태문. 나중에 기업 자문 쪽으로 빠졌고 황보혜수가 말한 판을 설계하는 냄새가 공주와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기업 자문, 정치권 줄, 오래된 기록에 접근 가능한 사람. 퍼즐이 더 선명해졌다. 한성미가 천천히 물었다. 그 장태문 지금 어디 있지? 양동익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대답했다. 차세리와 가깝다. 별채 안에서 동시에 숨이 멎는 듯한 소리가 났다. 차세리 이름이 나오면 자리를 끝내겠다고 했던 한성미의 조건이 떠올랐다. 모두가 한성미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더 명확해졌네. 공정하니 고개를 갸웃했다. 명확해졌다고? 차세리가 직접 했든 장태문을 통해 했든 목적은 뻔해. 태양그룹 내부 권력 싸움에 우리 아이들 끌어들인 거지. 과거는 도구일 뿐이야. 양선출이 비로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태문. 그 이름 내가 기억한다. 그때도 말 옮기고 사람 붙이고 이상하게 중간에서 이득 보던 놈이었지. 공주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오래된 톱니다 바퀴가 맞물리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의 악의가 세대를 건너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는 같은 방식의 사람이 계속 같은 짓을 해온 것이었다. 사람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판짜는 기술은 그대로였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획이 세워졌다. 양현빈은 장태문과 차세리 연결 정황을 찾기 위해 외부 감사 라인을 추가로 돌리기로 했다. 황보혜수는 태양그룹 이사회 일부와 접촉해 차세리의 단독 브리핑 시도를 견제하기로 했다. 공주와는 박준혁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무팀 수출용으로 묻고 한성미와 양동익은 각자 알고 있는 과거 조각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감정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끝날 때쯤 별채는 마치 비밀 작전실처럼 변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려는 순간 양선출이 지팡이를 짚고 공주아를 불렀다. 애야. 공주아가 돌아봤다. 내가 내 엄마한테 사과할 일은 사과하마. 늦었지만. 근데 너희 세대까지 우리 잘못 떠안지 마라. 공주아는 뜻밖의 말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던 양동익은 문턱에서 멈춰 서서 한성미 쪽을 돌아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산처럼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말의 방향이 달랐다. 성미. 한성미가 눈을 들었다. 아이들 일부터 막자. 나머지는 나중에 욕해도 돼. 한성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답했다. 착각하지 마. 용서한 거 아니야. 양동익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정도는 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별채의 마지막으로 남은 건 공주아와 양현빈이었다. 문 밖에서는 공대항과 양동숙이 잠깐 말다툼 비슷한 걸 하다가 결국 같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는 공우재와 양은빈이 각자 부모들의 표정 해석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음들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밥을 먹고 다투고 웃고 사랑하고 있었다. 공주아는 별채 창틀에 손을 얹고 말했다. 오늘 보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왜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서.
사람도 방식도 세대도 겹쳐 있어서. 양현빈이 그녀의 옆에 섰다. 창문 너머로 겨울밤 정원이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유리창에 옅은 김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그래도 오늘 얻은 게 있잖아요. 뭐요? 당신 혼자 아니고 나도 혼자 아니에요. 공주아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럼 다음엔 안 도망갈게요. 당신한테도 우리 애기한테도. 양현빈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봤다.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순간이었다. 둘 사이에 놓인 건 아직 고백도 약속도 아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어떤 것이었다. 함께 버티겠다는 합의. 사랑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이 꼭 달콤한 장면은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시각 태양그룹 사옥 최상층 한 사무실에서는 차세리가 홀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두 겹으로 만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장태문과 통화한 기록, 박준혁 관련 보고서, 그리고 방금 올라온 기사 캡처가 놓여 있었다. 기사 제목은 그녀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유출 의혹 정면 돌파한 공주와 태양그룹 내부 조작 정황 역풍. 차세리는 손가락으로 기사 제목을 천천히 밀어 올리며 귓꼬리를 올렸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준혁의 이름이 떴다. 차세리는 잠시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포렌식 감사실, 변호사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 차세리는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는 말 줄이세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잠시 침묵 뒤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창밖 도시의 불빛이 마치 수술실 조명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누군가는 상처를 꿰매고 있었고 누군가는 더 깊이 칼집을 낼 자리를 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주아와 양현빈은 비로소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다음 파도가 더 클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처럼. 그 밤의 끝에서 공명정대한 의원 마당에는 다시 약탕기 불이 켜졌다. 느리지만 끈질기게 끓는 소리. 누군가의 상처를 단번에 낫게 하지는 못해도 끝내 식지 않게 만드는 소리였다. 다음 날이 오면 또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의 상처가 누구의 무기가 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된 사람들은 전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새벽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공주아는 처마 밑에서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멀리서 한성미가 문을 닫는 소리, 공정한이 기침하는 소리, 공대한과 양동숙이 작게 실랑이 하는 소리, 공호재가 양현빈에게 투덜대는 소리, 그리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양현빈의 낮은 목소리가 한데 겹쳤다. 내일 아침 같이 들어갑시다. 공주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네. 이번엔 정말 같이요. 그리고 이야기는 그 대답 이후부터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